아관파천의 서막.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조정과 민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고종의 결정 1896년 2월. 더 이상 일본의 위협을 참을 수 없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야겠소. 전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관파천 1896년 2월 11일. 여기가 안전하겠지. 전하, 여기서는 일본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경운궁 복귀 1897년 2월 고종 황제가 경운궁으로 복귀한다. 내신들과 민중들이 환호한다. 이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전하,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뿐 아니라 경운궁에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제국 선포 1897년 10월 12일 경운궁에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성대한 행사와 군중들의 환호 속에 행사가 거행된다. 오늘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길을 걷겠다. 전하 만세! 대한제국 만세! 1897년 10월 12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는 조선이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러일 전쟁의 서막. 국제적 긴장 1904년 초. 1904년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은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다. 러일 전쟁 발발 1904년 2월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한다. 목표물 명중 계속 공격하라. 적의 기습이다. 방어하라. 1904년 2월 8일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리순 항구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로 이어졌다. 러일 전쟁은 여순 항구 리순 포위전, 봉천 전투 등 여러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양측 모두 많은 희생자를 내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전쟁 속 조선 1904년 여름. 조선의 거리, 민중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불안해한다. 일본과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다니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게 말이오.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좀 살겠소. 고종의 불안 1904년 가을. 경운궁 내부 고종 황제가 대신들과 논의 중이다. 러일 전쟁이 우리 조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하, 우리는 중립을 지키며 양측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전쟁의 끝과 새로운 위기. 포츠머스 조약 체결 1905년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전쟁의 종전을 위한 조약이 체결된다. 이제 조선은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만주에서 철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의 상처는 오래갈 것이다.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의 종전을 위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조선의 혼란 1905년 가을. 조선의 거리, 민중들이 조약 소식을 듣고 불안해한다. 이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을사늑약 체결 1905년 11월. 일본의 강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우리는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조선의 외교권은 이제 우리 일본이 맡게 될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전하,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1905년 11월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사실상 보호국으로 삼았다. 고종의 결의 1905년 겨울. 내부 고종 황제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민중들에게 연설한다. 우리는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와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조선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마지막 저항.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 헤이그에서 조선의 특사들이 국제사회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우리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았다. 고종의 퇴위 1907년. 고종 황제가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 퇴위하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황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소. 전하,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 것입니다. 1907년 일본의 강요로 고종은 퇴위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권은 점점 더 위협받게 된다. 한일병합과 조선의 운명. 한일병합조약 1910년. 일본과 조선의 대신들이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한다. 이제 조선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1910년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았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고종의 마지막 연설.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민족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금 이 나라를 되찾을 날이 올 것이다. 전하,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종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민중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교권 박탈과 그 후 폭풍, 을사오적의 등장과 민중의 분노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